He's even listening to the commentary team. Oh, the no-look right hand. But then Kattar touched Holloway there. 극강의 챔프와 강력한 호위무사를 제외한다면 딱히 차기 타이틀샷에 걸맞는 컨텐더가 없다는 점에서 미들급과 패더급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맥스 할로웨이는 작년 7월 3차전에서 볼카노프스키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아놀드 앨런이 이번 경기를 승리하고 차기 타이틀 도전권을 얻는 것이 UFC 측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겠지만 이번 경기는 할로웨이에게 크게 어려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이유 몇 가지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로드리게스야말로 할로웨이에게 최악의 상성인 선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인포켓에서 핸드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고 변칙적인 스타일에 중장거리에서 바디로 좋은 킥을 뿌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데 꽤나 고전하긴 했지만 결국 하이페이스로 몰아붙이며 장기전으로 끌고 갔고 레슬링 게임을 섞어주며 만장일치 승리를 따냈죠. 할로웨이가 치른 마지막 8경기를 보면 4라운드가 끝나고 닥터스탑으로 끝난 오르테가전을 제외한다면 모든 경기가 5라운드 끝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반면 아놀드 앨런은 폭발력이 장점인 선수죠. 힘을 많이 실은 펀치와 킥을 던지는 선수인 만큼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서 중반부터 꽤나 지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놀드 앨런의 경기를 보면 통통 뛰는 스텝으로 케이지를 크게 서클링하며 폭발력으로 단숨에 거리를 죽여주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방식 자체는 에드손 바르보자와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보자 역시 후반으로 갈수록 가드가 떨어지며 흐느적거리는 고질적인 체력 문제가 있는 선수죠. 게다가 아놀드 앨런은 상대가 데미지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산소 탱크 전부를 비워버릴 만큼 매서운 연타를 집어넣는 선수입니다. 패더급, 라이트급에서 가장 맛있는 떡밥 댄 후커를 이기고 한때의 유망주 칼빈 케이터의 셀프 부상 덕분에 4위를 꿰찬 앨런인 만큼 이번 경기는 처음으로 높은 레벨에서 경쟁하는 선수와 맞붙는 경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런의 코치진은 신중한 경기 운영을 다짐받았겠지만 본능이라는 것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가 오래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 무리한 피니쉬를 노리는 앨런의 스타일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즉 만약 할로웨이를 피니쉬 시키지 못한다면 장기전에서 잠식당하며 경기에 패배할 확률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앨런이 제 아무리 파워가 좋은 선수라고 하지만 포이리에와 발을 붙이고 타격전을 벌일 만큼 할로웨이는 뛰어난 맷집을 자랑합니다. 내구력 자체만으로 본다면 UFC 역대 5손가락 안에 꼽힐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 저번 볼카노프스키전 패배 이후로 크게 내구력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앨런이 할로웨이를 쓰러뜨리는 그림을 예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맥스 할로웨이의 가장 큰 장점은 볼륨일 겁니다. 할로웨이는 UFC 역대 압도적인 펀치 횟수를 자랑하는 선수로도 유명한데 25분 내내 힘을 빼고 툭툭 집어넣는 볼륨과 페이스를 따라가지 못하고 무너지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잠식형 선수라는 점에서 닉 디아즈와 꽤나 비슷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듬을 탔을 때 스파링 혹은 패드워크를 하듯 가볍게 던지는 컨비네이션 자체로만 보자면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기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닉 디아즈나 맥스 할로웨이처럼 볼륨으로 승부를 보는 파이터들의 필수 조건은 다양한 펀치 옵션입니다. 할로웨이가 좋은 리듬을 타고 있을 때를 보면 이상적이라고 할 만큼 펀치를 잘 배합하고 머리와 바디에 끊임없이 레벨 체인지를 해주며 상대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죠. 그러다 보면 바디에 반응하게 되고 머리에 오프닝, 다시 가드로 올리면 바디가 비는 악순환의 연속으로 이어집니다. 한 발 한 발 펀치 자체에 무게가 실리진 않지만 결국 가랑비에 젖듯 데미지가 축적되고 무엇보다 평상시라면 호흡을 해야 할 타이밍에 쉬지 않고 펀치가 꽂히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게다가 컨비네이션 자체도 호흡이 짧고 촘촘하게 나오다 보니 카운터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힘든데 보통 상대의 타격에 카운터를 넣는 정석은 상대의 러쉬를 가드로 받아주고 다음 공격이 나올 때 미리 자신의 펀치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즉 상대의 레프트가 나오면 다음에 나올 라이트 타이밍을 계산해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의 라이트를 걸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할로웨이의 펀치 컨비네이션은 힘을 빼고 가볍게 툭툭 던지는 만큼 타격 호흡이 짧기 때문에 상대가 타격을 집어넣는다고 해도 평상시보다 반박자 빠르게 주먹을 내야 하기 때문에 큰 데미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반대로 힘을 싣고 펀치를 휘두르면 이미 스웨이해주며 다시 펀치 연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로웨이와 발을 붙이고 펀치를 교환하려면 핸드 스피드가 기본적으로 빨라야 타이밍 공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할로웨이의 장점은 뛰어난 거리 조절 능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할로웨이는 기본적으로 스텝이 좋기 때문에 빠른 인앤아웃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할로웨이가 거리를 지우고 들어가는 시퀀스를 보면 앞손 활용이 굉장히 많죠. 크게 보자면 앞손 더블로 밀어준다, 앞손에 이어 투로 깊게 따라 붙어준다, 앞손을 주고 바디로 레벨 체인지, 다시 올라온다, 앞손을 주고 바디로 니킥, 혹은 오블리킥으로 거리를 죽이며 뒷손을 주거나 리듬 체인지를 하며 손목 컨트롤을 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할로웨이는 상대의 타격을 보는 눈과 머리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타격에서 밀리며 케이지를 등지게 되면 절대 좋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로웨이를 이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로웨이는 생각보다 중심이 낮은 스탠스를 선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발을 노려주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볼카노프스키와 로드리게스 모두 효과적으로 앞발을 노려주며 할로웨이의 중심을 무너뜨려 주었는데 아놀드 앨런도 앞발킥을 자주 내주기는 하지만 이 두 선수처럼 빠르게 킥을 던지고 회수하는 능력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발을 무리하게 노리다 보면 할로웨이가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대로 레프트로 따라붙으며 다시 라이트로 바디를 공략해줄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타이밍을 잃히지 않고 적절히 펀치와 킥을 배합하여 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껏 할로웨이를 가장 완벽하게 공략한 것은 볼카노프스키죠. 볼카노프스키는 할로웨이를 상대로 잽을 사용해 재미를 정말 많이 봤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볼카노프스키의 잽이 잘 먹혔던 이유는 뒤로 빠지는 백스텝에 있었는데 이 두 선수의 경기를 보면 볼카노프스키가 계속 백스텝으로 빠져주며 할로웨이의 잽이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해 주었고 동시에 빠른 핸드 스피드를 앞세워 잽을 찔러 넣었기 때문에 할로웨이의 입장에선 타이밍을 잊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리와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 보니 결국 인스텝을 하며 집어넣는 볼카노프스키 특유의 잽이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런 잽과 거리 조절 능력은 볼카노프스키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보고 아놀드 앨런은 타격 디테일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할로웨이를 상대로 타격 교환을 할 때 지지 않으려면 단발성이 아니라 무조건 마지막 타격은 자신이 집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맥스 할로웨이의 공격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더라도 억지로 타격을 집어넣지 않으면 결국 뒤로 밀리게 되고 할로웨이가 제일 좋아하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가죠. 복싱 경력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던 칼빈 케이터는 단발로 할로웨이의 어드밴스를 저지하려고 했고 결국 처참한 경기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은 할로웨이는 주먹이 무거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젊고 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아놀드 앨런이 노려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로웨이를 상대하기 위해선 클린치 싸움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야 하는데 볼카노프스키는 효과적으로 언더훅을 파며 할로웨이를 가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이크다운 디펜스와 리커버리가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기 초반 서로의 양상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완력과 프레임에서 앞서는 아놀드 앨런이 공략해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클린치에서 이득을 보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체력을 많이 낭비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죠. 아놀드 앨런은 앞손보다 뒷손 어프로치가 많은 선수입니다. 케이지를 크게 돌아주며 잽보다 뒷손을 먼저 내는 경향이 있는데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뒷손이 미스가 났을 때 오히려 이것이 상대를 끌어들이는 베이팅 작용을 하게 되고 포켓 안에서 펀치 교환을 하는 상대와 맞불을 놓으며 재미를 보는 장면이 꽤나 연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방 파워는 확실히 있는 선수이다 보니 앨런의 뒷손을 스웨이하고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할로웨이가 크게 한방 걸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할로웨이는 가끔 투스텝으로 박자를 끊어 앞손을 주는 장면에서 상대의 스트레이트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오버핸드로 받아주면 머리 움직임이 좋은 할로웨이가 숙여주며 공간을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할로웨이의 어드밴스 타이밍에 오버핸드는 좋은 옵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앨런은 뒷손 스트레이트가 나쁘지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준비를 해오지 않았을까 합니다. 데이터로만 보자면 할로웨이에게 굉장히 쉬운 경기를 예상할 수밖에 없지만 변수는 아놀드 앨런의 한방 그리고 할로웨이가 공백을 가지며 데미지를 얼마나 회복했을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두 선수 모두 화끈한 경기 운영을 하는 파이터들이기 때문에 경기 자체는 굉장히 재미있게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분석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대회도 즐겁게 시청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